자, 요즘 우리 현장에 보니까 현장 연락이 많이 온대요. 요즘은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요즘 많이 부동산이 경기가 많이 풀렸다고 그럽니다. 엊그제도 여러 군데에서 매매했다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우리 이제 하반기 때는 어때요? 하반기 때는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든 게 불황일 때 준비를 해놔야 돼요. 불황. 호황일 때 따고 나가면 뭐예요? 남들은 다 돈 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요즘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러니까 공부는 공부야. 그러니까 공부하면 돈 벌어요. 술도 안 먹죠. 술도 안 먹으니까 어때요? 술값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술값도 생각하고 또 술 안 먹으니까 건강도 회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머리에 또 상식도 많이 익혀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올해는 반드시 합격을 한번 해보자고요. 합격을 해서. 근데 별 방법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올해는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증 요것만 좀 생각해 달라는 거. 생각을 좀 단순하게 좀 해두시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 1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집안은 누가 결정해요? 지적서 완성. 기준은? 지번 부여지역별로.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북서예요, 북동이에요? 북서. 자꾸 외우려고 생각하라고. 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 안에서 끝내고 가시라는 거예요. 끝내고 가시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분할이에요. 분할은 뭐예요?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분할도 생각해서 외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도록. 그러면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요. 여기가 369예요. 자, 분할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분할을 하죠. 이렇게 분할을 우리가 합니다. 그럼 분할하면 번번이 몇 번이에요? 369죠.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라고 그랬어. 쓰고 번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연결하면 돼. 그러면 요 지역에 보니까 번번이 얼마예요? 369. 그 다음에 369-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만 더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게 7이에요. 요게 7-6이고요. 요게 8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걸 세 필지로 분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 필지로.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한다고 생각하면 자, 요렇게. 자, 세 필지로 분할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분할 전 집어는 몇 번이에요? 7. 그러면 7번의 번번의 최종 부번이 몇 번인지 한번 봐봐요. 7-6. 그렇죠? 그럼 다음 부번으로. 그럼 얼마예요? 7-7, 7-8.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 없이 외우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 기억에 오래오래 남지 않는다고. 그러면 분할은 그러면 뭐예요? 자, 원칙은 그러면 여기에다 줄 한번 딱 끊어요. 분할 전 집안으로. 그렇죠? 분할 전 집안으로. 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번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이렇게 해서 요게 키워드야. 요게 키워드.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차 타서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원칙. 자, 그럼 한번 외워봅시다. 자,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번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우리 간평도 많이 시험을 봐요. 간평도 의외로 많이 떨어져서 부동산이 죽으니까 간평도 죽는 거거든. 간평 시험도. 자, 세무사는 어때요? 어디 기계가 나와가지고 기계에다 자료만 집어넣으면 짜르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이제 다 뺏길 것 같아. AI에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중개사는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자,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집을 파는데 기계한테 맡길 수 있느냐 이거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수술할 때 의사들은 어때요? 다 죽죠. 근데 살아남을 의사가 한 분 계셔. 누굴까요?
정신과 의사, 장의사도 그렇겠네요. 장의사도 그렇겠네. 정신과 의사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치과도 요즘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치과도 많이 죽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각을 좀 하면 우리가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간평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10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뭐 10-7이고 여기가 11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걸 세 필지로 분할합니다. 그러면 한번 봐봐요. 10 분할점 집어는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10-8, 10-9 이거야. 그러니까 분할점 집어는 그대로 쓰고 번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자, 우리가 이제 기득권이 뭐예요? 기득권이. 이미 얻은 권리는 보호가 돼야 되겠죠. 이게 기득권이거든. 그러면 기득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요렇게 자, 주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요거 이제 뭐 땅이 넓어요, 안 넓어요? 넓죠. 요걸 분할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적 공무원이 7하고 7-1을 부여하면 어때? 지적 공무원한테 뭐라 그래? H에서 없어. 그렇죠? 그러면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러면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다음에 7-1로 부여해 줘야 기득권이 보호해 주겠죠. 그럼 여기에서 예의 조건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주거 사무실 좋아요. 주거 사무실. 자,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선하여 여기 부여하여야 한다. 뭐 때문에 그렇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부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올 때는 항상 요걸 키워드로 잡으라고. 주거 사무실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까먹거든. 그러면 계속 이제 반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해놨으니까 한번 숙제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원칙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번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거든. 뭘 보호해 주겠어? 기득권 이렇게 생각해.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됐다고 그런다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합병은 더 쉬워요. 합병에 대해서는. 자, 합병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밑줄을 우리가 한번 꺼보자고요. 자, 봐봐요. 오다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단식이 복식이. 복식. 요것도 복식. 그러면 여기에서 복식으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었을 때 가장 선순위 집합 몇 번일까요? 3-1. 요거는 3-1로 부여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나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4-1이 있고요. 4-1, 5가 있고 6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요거 복식이 단식이. 복식. 요거는 단식, 요거는 단식. 복식 10번을 지웠어요. 남아있는 본번 중에 선순위 집합 몇 번? 5번으로 합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머릿속을 다시 정리해요.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선순위. 요거는 본번 중 선순위.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줄을 딱 끊으면 되겠네. 선순위, 그렇죠? 선순위. 자, 여기 그래서 본번 중 선순위 이렇게 줄 한번 딱 끊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합병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자, 복식 집안으로 본번과 부번이 구성될 때는 무슨 집안으로? 선순위 집안으로. 본번과 부번이 구성되었을 때는 본번의 부번, 복식 집안을 싹 지워. 남아있는 중에 뭐예요? 본번 중 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하나가 주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주거가. 자, 이 사람은 그러면 기득권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몇 번으로? 5번으로. 그러면 여기 A라는 사람이 6번을 주세요. 그러면 6번을 줘야 돼. 이것도는 신청할 때 부여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주거 사무실 줄 거나요? 자, 신청 키워드네요. 그러면 여기에다 줄을 꺼놓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하여야 한다. 여기 하여야 된다. 뭘 확인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셔야 돼. 자, 시험 장관 여기 없어요. 그럼 머릿속에 바꿔 가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요게 없으니까 금방 말도 안 나오네요. 번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우선, 여기는 신청, 차이가 나타.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봐봐요. 분할과 합병에 있어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어때? X. 분할은 우선, 합병은 신청. 뭘 보하겠어? 기득권.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28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자, 도시개발사업제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도시개발사업 줄쳐놔요. 자,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요거는 지적, 학정, 정량이야.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용어 정리할 때 생태가 들어가면 무슨 탕?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그 연포탕이 바로 요거 하나야. 그러니까 지적, 학정, 정량, 특징은 도시개발사업적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기 전에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면 뭘 생각해요? 불호조자를 생각해 보자. 불호조자 싹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니야. 몇 필지? 기억해 주세요. 네 필지입니다. 자, 그러면 싹 갈아엎었어. 자, 기억했어요? 네, 몇 번이 있었어요? 7, 7-1, 8, 8-1. 근데 두 필지로 분할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두 필지를 부여한대. 그러면 두 필지를 부여하니까 이렇게 오니까 종전 지번 중 본번이 몇 개가 있었어? 2개. 그러면 7번하고 8번 이걸 부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원칙이 나왔네요.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겠네. 그렇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반문을 할 겁니다. 반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세 필지로 분할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잠시 기다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8단지, 아까 단지. 요거 디귿이죠. 무슨 개발 사업이에요? 도시 개발 사업이죠. 그럼 8-1, 8-2로 부여해 준다는 거야. 8-2. 자, 그런데 만약에 지적공무원이 조사해 봤더니 요 8번이 최종 본번이야. 그러면 다음 본번이 몇 번이죠? 9번이네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해 봅시다. 봐봐요. 도시개발사업은 원칙, 정전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나 A적으로 본번이 적을 때 그러면 뭐예요? 단지식. 또 하나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이렇게 부여해 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봅시다. 자, 송사가 하나 이제 집안이 또 우환이 하나 생겼어요. 자, 저기 제가 사는데 알받게 하려고 경매에 도로를 하나 샀대요. 그래서 요즘 그 사람이 사용료를 달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네. 이게 알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 이제 몇 필지? 두 필지죠. 그럼 두 필지인데 지금 요 11번 지역은 뭐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 10번은 다 들어갔어요? 전부 들어갔어요? 다 11번은? 일부만 들어가죠. 그러면 요 11번이 중복돼서 안 돼서. 그러니까 요 11번은 요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또 하나는 경계에 걸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 11번은 요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믹싱을 한번 시켜요. 다시 정리해봐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원칙, 종전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나, 본번이 제외되는 것. 읽어봐요.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그 지번은 제외된다는 거야. 본번이 적을 때는 무슨 식을 채택하고 단지식,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자, 머릿속을 정리했으니까 가서 밑줄을 한번 가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줄 거나요. 정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다음에 지번은 제외된다. 그러면 요 1번과 2번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봐요. 본번이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 좋아요. 요 안. 설마 요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안. 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안팎. 그 지번은 뭐 된다? 제외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경계에 걸쳐 있는 집어는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뭐예요? 또 다 까먹었어. 원칙. 정전, 집어정, 번번. 번번이 돼야 되는 거. 안팎.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집어는 뭐 된다? 제외.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적으로 여기에다 줄을 하나 꺼놔야 되겠죠.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 요거 줄 꺼놔요. 저건데. 요거 블록 단위 줄잖아요. 블록 단위. 그러면 단지식이네. 단지식. 자, 그러면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요거 줄잖아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 번번으로. 자, 28회 때 출제되는 거 봐봐요. 요거 똑같이 준용되는 거. 뭘까요? 자, 지번 변경 줄잖아요. 행정구역 개편 줄잖아요. 자, 축적 변경 줄잖아요. 그래서 읽어봐요. 지행축.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문제도 풀었어요. 도시개발사업지역과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을 준용하는 거. 뭐죠? 지행축. 그렇죠. 지행축. 박스 문제로 출제됐고요. 우리 암기 코드도 한번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외우자고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읽어봐요. 지행축. 이번 달 코스에는 자, 1, 2월 달 코스에는 지적은 무조건 잡고 가요. 3, 4, 그러면 자, 1, 2월은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거나 뭐 내가 100% 끝나겠다. 3, 4월 달에 내가 등기법을 잡겠다. 그냥 뭔 생각을 좀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이제 지적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가로넣기 이제 또 출제된 게.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공사 준공 전이의 후예요. 전이죠. 사업시행자 지번부여를 신청할 때 여기에 가로넣기로 우리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 사업계획도. 마지막 시간에 한번 또 언급이 될 건데 사업계획도에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생각을 해요. 도시개발사업 무슨 지역이에요? 또 까먹었다. 지적, 확정, 청량. 지적, 확정, 청량 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역 같아요. 원칙. 정전, 지번 중 번번으로. 번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번번이 적을 때 무슨 식? 블록 단위, 단지식. 그 다음에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이걸 똑같이 준용하는 거. 지행축. 졸면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졸면 가서 깨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왜 졸아요? 왜 졸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좋은 점이 이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좀 이제 졸 수도 없어요. 이제 봐봐요. 자, 졸면 뭐에 툭툭 건드린다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지행축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자, 지번 변경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아까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행축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죠. 지번 변경. 권리의 사실. 그럼 툭 치면 지난주에 배웠던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할 거고. 자, 지번을 변경했어요.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툭 치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나중에 다 저절로 돼. 근데 급하게 하나 할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 거.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봐봐요. 자, 369.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자, 봐봐요. 자, 지번은 누가 결정해요? 지적소관청에게. 369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희 집이 369여서 369 게임 369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번을 좀 바꿔달라 그래서 999로 좀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999로 바꿔주세요. 바꿔줘요? 아니죠. 뇌물 매기면 폐지죠. 그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뇌물 좀 바꿔준다고. 그러면 지번 변경은 어때요? 지적소관청이 그날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한 단계 높은 사람은 시도지사거든.
이게 바로 포인트야. 그래서 요걸 한번 줄을 딱 끊어요. 자,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법적 측면에서도 연결이 돼요. 항상 뭐예요? 관할 관청을 생각하면 걔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국가계획하고 강력계획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국가계획이 우선이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강력계획. 그렇죠. 특별법.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마찬가지야. 지적소관청 위에는 시도지사라는 거야. 시도지사. 그러면 이걸 장난을 뭘로 장난칠까요? 사람들은 여기에 당한다.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지적소관.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지번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그때 X가 되는 거야.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은 지적소관청에게 맡겨놓으면 권한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자 그러면 하나 딱 써놔요.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으라고. 자 그래서 우리도 암기 코드도 한번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뭐라고 써놓냐면 자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하나 써놔요. 반지축 이렇게 써놔요. 자 그러면 자 하나요 외울 게. 요거는 이제 그러면 예전에 박스 문제도 출제됐고 반이 뭘까요? 지적 공부의 예적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래서 요거는 반지축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행시를 한번 적어볼까요? 반. 지적 공부의 애적 반출. 그렇죠.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래서 반지축. 이렇게 해서. 자, 그걸 좀 반드시 숙제해 놔야 되고,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그걸 우리가 나머지는 그러면 없어. 나머지는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 자, 이제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테스팅 한번 해보죠. 자, 몇 필지? 세 필지. 그러면 요 세 필지를 합병을 해봐요. 번번에 부분 지우죠. 남아있는 번번 중에 몇 번? 5번. 그럼 몇 번이 없어졌어? 7-1, 7이 없어졌죠. 8이 없어졌죠. 7이 없어졌죠. 5-1, 7. 요걸 뭐라 그래? 결번. 그렇죠. 결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합병은 결번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신규 분할은 결번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결번이 발생.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는 것은 분할은 결번이 발생할 턱이 없고 합병은 결번이 발생하죠.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줄을 다 까놔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과 그러면 단 신규 등록과 분할 지목 변경은 이거는 뭐예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결번과 관련돼서. 자, 결번이 발생하면 저기 결번 대장이라고 한번 적어놔요. 빠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어놔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거기 밑에 결번 옆에다가 써요.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간다? 결번 대장. 연구 버전이라는 거. 그거만 다 쓰면 자, 하나 써놔요.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간다?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자, 집어는 뭐 나오라고 그래. 이제 자기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까먹어서 틀리는 거죠. 까먹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재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목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자, 봐봐요. 집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집안의 표기와 관련돼서는 원칙, 평행식을 채택하고 있죠. 집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숫자 앞이야 뒤야. 앞에 뭐예요? 산 넣었죠. 집안은 그러면 집안의 부여 방법들은 자 진행 방향에 따라 분류로서 사기단, 단지단위법, 도엽단위법, 도엽단위법, 지역단위법이 있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 도엽단위법. 기본 이체에 따른 분류로서 북서와 뭐예요? 북동.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
복서 기반식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지번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 신규 등록 등록자는 툭 쳤어.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A적으로 채, 멀, 여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분할 그러면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번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은 선순위죠. 번번 중 선순위 주거 사무실 신청 부여하여야 된다.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어디에 지적? 확정 청량지역이죠. 원칙 정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주고 번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된다. 자 번번이 적을 때 단지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지번 변경 그러면 지번 변경은 누구한테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시도지사 승인 반지주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뭐가 있죠? 지행주 이렇게 해서 자 결문이 생기면 어디로 가죠? 결번 대장 버선 버전 연구 버전 끝. 그래서 이걸 자 문제에다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뭐예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아주 또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만 가중치를 이렇게 달아놔요. 자 지목은 여기에다 별표 6개를 딱 해놓으라고. 별표 6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별표가 왜 6개예요? 과목이 많으니까. 과목에 다 나올 수 있어. 민법에도 지목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6과목이니까 6과목. 19회 때 제일 많이 출제된 게 5문제. 중개사법, 세법, 민법, 학계로 다 출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별표가 6개라는 의미는 전 과목에 다 시험범위라는 걸 접어둬야 돼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써줄 거는 이렇게 하나 써놔요. 바로 성별이다. 그렇죠, 성별. 자 계획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자 지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한번 보자고. 자 지목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지목이란 무엇인가? 지목의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목은 그러면 어떻게 부여되는가? 지목은 지목 부여 원칙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번을 했으니까 지번의 표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번의 구성이 있어. 몇 개? 28개. 자 일단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목은 28개야. 28개. 그래서 28개를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딱딱 책을 읽을 때 이제 한번 쑥쑥 한번 보자고요. 자, 지목이란 여기 포인트 잡아요. 지목. 용도네. 지목이란 그러면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러면 요 자리를 이제 장난을 치겠네요.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어때요? X가 돼.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뭐예요? X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그럼 몇 개? 그러면 용도 몇 개? 28개.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꼭 한번 체크해 둘 게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써봐요. 용도 지목이니까 최초 지목 몇 개? 18개. 그렇죠. 그 다음에 19개. 그 다음에 21개. 그 다음에 24개. 28개. 이렇게 이제 써놓으라고요. 자, 그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요. 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러면 여기 이제 빼니까 몇 개? 4개. 요거 빼니까 3개. 요거 빼니까 2개. 요거 빼니까 하나. 1, 2, 3, 4. 우연치 않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의 변천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목의 변천사가. 근데 이제 시험에 자주 이제 출제되는 게 이게 이제 요 4개가 이제 뭔지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늘어난 지목이 뭐냐? 바로 차 때문에 늘어났어. 차.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차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 경제 때문에 늘어난 게 있어요. 유통.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 때문에 해 때문에 늘어난 게 있어요. 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차 뭐 먹고 살아요? 기름 먹고 사네. 그래서 주유소 용지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또 봐봐요. 차는 차집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주차장이 늘어났네. 그럼 차의 용도 때문에 늘어난 지목이 2개가 있어. 주차장,
주유소 용지가 있어. 자, 유통 경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보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창고 용지가 늘어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식생활 개선 때문에 물고기 때문에 물고기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 키워야죠. 그래서 양어장이 늘어났다라는 거야. 그러면 최근에 늘어난 지목이 자, 4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차 뭐 먹고 살아요? 주유소 용지, 기름 먹고 살죠. 그러니까 그냥 가자고. 또 선생님 차 뭐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전기 먹고 살아요. 또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가슴 아프게 좀 하지 마요. 좀 저 괴롭히지 말아요. 괴롭히지 말아요. 엊그제 목요일날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수요일날 수업 아침에 목요일날 수업 나가는데 미역국 한 그릇 먹으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안 그러죠. 제가 돈을 못 벌어주니까 태업을 하는 것보다 이제 속이 상했어요. 이제 들어와서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 그랬더니 무슨 날인데 그러는 거야.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뭐예요? 달력 한번 봐봐 그랬더니 생일이네. 애한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엄마하고 저는요, 양력으로 생일 세는데 아버지는 음력이 생일 아닙니까? 핑계를 그렇게 대더라고. 그럼 아버지도 양력으로 바꾸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 마음대로 되냐, 인마? 그게? 하여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러면 끝날 건데 해가지고. 그거 한번, 그냥 속이 막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와서 또 이제 미역국을 끓이더라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전화가 왔더라고, 아침에. 야, 미역국이나 먹었냐? 그래서, 먹었는데요. 그랬어요. 먹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또. 미역국이나 그날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었어요. 늦게 가서 먹었다고. 그것도 뭐예요? 봉지 미역국. 얼마나 허무하든지요. 사람이 허무하든지.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차 뭐 먹고 전기 먹고 산다. 그러지 말고 일단, 그렇죠. 저 좀 괴롭히지 말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는 뭐예요? 차도 집이 주차장. 그 다음에 기름 먹고 산다. 주유소 용지. 보관하죠. 유통경계, 창고 용지. 그러면 해가 물고기를 키워줘야 되니까 양어장. 양식장이 아니라 양어장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봐봐요. 요즘은. 자, 우리 지목은, 최초 지목은 18개, 현행 지목은 28개다. 이렇게는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그냥 18에다가 28개. 요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고. 이것은 그러면 항상 요 부분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서 요걸 한번 잡아두라는 거예요. 자, 몇 번 출제됐어요. 다음 중 틀린 것.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저는 왜 남성이에요? 남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성이겠죠. 그러면 우리 지목도 뭐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서 부과해 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지목 설정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죽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무슨 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연이 아니라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면 영속성의 원칙은 여기에다 다른 줄처럼 와요. 뭐라고 써놨죠? 자,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요걸 둘 한번 다 끊어봐.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자, 영속성의 원칙은 요거는 많이 들어봤네요. 우리 김덕기 교수님한테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토지의 특성상 토지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게 바로 부증성이네. 자, 그러면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부동성이네. 자, 강남 땅이 비싸요? 마포 땅이 비싸요? 강남 땅이 비싸죠.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없겠네. 즉 개별성이라는 거네. 그렇죠?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간다. 무슨 성? 영속성의 원칙. 지금 학교론의 부동산 기초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남성이야.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성으로 받기 위해서는 성전환을 하든지 뭘 해야 돼? 대법원 판례에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바꿔야 되잖아. 남자는 몇 번? 1번, 여자는 2번,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 그거는 2000년 전하고 후의 근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도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간다라는 거. 그래서 영속성의 원칙. 그럼 여기에다 이제 자기가 필기를 해놔야 돼. 어디에 규정을 해놨느냐? 이걸 자기가 써줘야 돼. 이게 잡종지. 잡종지에다 규정을 해놨어. 잡종지에다. 자, 그러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된 토지가 있으면 종된 토지가 있죠.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로 쏙 들어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 요거는 여기에다 쓰나요? 요거는 사적지에다 규정을 해놨어. 사적지. 사적지에다 규정을 해놨다는 거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지목은 함부로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지목 법정주의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목 법정주의는 몇 개? 이렇게 써놔요. 28개를 법률로 규정해놨다. 의외로 많이 출제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주유소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유소, 용지, 그렇죠. 방조제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제 방이지. 이제 시험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남자예요? 남성이에요? 성별로 한다면 남성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목은 법률에 부과한 것만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의 줄임말이죠?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개를 규정해놨다? 28개. 이렇게 우리가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 자, 그럼 저 봐봐요. 저는 성별이 몇 개예요? 하나. 그러면 하나의 성별. 한 사람한테는 하나의 성별이죠. 한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 이걸 뭐라 그래?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는 거. 자, 여기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단식 지목이라는 거.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택지. 자, 택지 조성공사네요. 택지. 그렇죠. 택지 조성공사. 요거는 자, 대라는 지목에다 규정을 해놨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공단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공장용지에다 규정을 해놨네. 공장용지. 자, 그러면 공장부지 조성사업. 사업이 무슨 사업이? 공장이죠. 그럼 공장용지가 돼. 택지 조성 부지 사업 뭐가 될까요? 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업 목적 추정의 원칙. 그래서 요거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요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별표해 놓을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표를 딱 하나 해 놓으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해보자고요. 자, 이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표시는 다 해놨으니까. 자, 토지는 사라지지 않죠. 그럼 지목도 뭐에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간다. 무슨 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간다. 쏙 들어간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요거는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사적지. 요거는 잡종지. 하나의 필지에는 몇 개의 지목? 한 개의 지목. 일필 일목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지목은 그러면 까먹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해놔야 되고요. 지목의 표기와 방법. 요거 이제 간접적으로 또 출제가 됐죠. 요거는 자, 또 올해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표기 여기에다 동그라미잖아요. 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는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목도장. 올해 목도장이 한 문제 출제됐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야. 목자, 지에 뭐예요? 지목, 목자 딴 거야. 그러면 지적 공부의 주중 끝자리가 장으로 끝나는 게 읽어봐요. 여기에다 동그라미잖아요. 장. 자, 도면에서 도로 끝나는 게 있죠. 도, 요렇게 되네. 그러니까 요렇게 합쳐서 끝자리가 뭐예요? 지목은 목도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지목이 등록되고 지적도 임야도의 지목이 등록되거든. 그래서 올해 1번 문제가 이거예요. 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번의 지목. 대지권 등록부는 끝자리가 부잖아. 부. 그렇죠? 그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목도장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목도장이 뭐예요? 지목. 끝자리가 어디에만? 도하고 장에만. 요걸 기억해둬야 돼. 장 그러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지적도 임야도는 뭐예요? 자, 도자로 끝났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대장이니까 무슨 명칭을 사용해야 될까요? 정식 명칭. 줄 한 번 더 아까나요. 정식 명칭. 자, 도면에는 뭐라는 거예요? 약식 명칭으로 사용하겠죠. 그럼 뭘로 표현해요? 부호. 그래서 요거 밑에다 가로 읽었어요. 약식 명칭이네. 자, 두자가 무슨 두자예요? 머리 두자. 자, 첫 글자 따자는 거네. 자, 차문자는 몇 번째 문자예요? 두 번째 문자를 따자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제 들어봐요. 이제 설명을 한번 듣고. 자, 그러면 이제 지목은 몇 개? 28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목은 몇 개를 썼어요? 28개 중에 몇 개를 썼어요? 8개를 썼죠. 자, 이해를 해봐요. 이게 나올 문제인지. 근데 나오는 문제인데 나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제를 낼 이유는 없어요.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이에요? 정식 명칭. 자,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이잖아. 그럼 첫 글자를 따니까 요거는 공 이렇게 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해야죠. 그러면 공원은 공자로 표시하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시하자. 그러면 도면에 장으로 나오면 무슨 용지죠? 공장용지라는 거잖아. 근데 봐봐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주주 하니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주소용지는 주차장은 차로 표시하자. 그러면 도면에 차로 나오면 뭐가 될까요? 주차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하천이고요. 천이고, 요거는 학교용지. 선생님, 요거는 하로 쓰면 되잖아요. 요거는 학으로 쓰면 되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뭐예요? 사람 살다 보면 실수가 있어. 그렇죠? 오타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하라고 해놨다 기억이 빠지면 하천하고 학교용지 구별력이 있더라.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법자의 의도가요. 의도가.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몇 번까지는 봐줘야 돼? 3번까지는 봐준다고. 그래서 삼진 아홉이 그게 나온 게.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법을 강의하는데 월요일 날 보면 3개월이 많이 나와. 3개월. 3개월이 3자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기업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3자, 3번은 봐줘야 된다. 3번은 봐준다랑. 그러니까 기간이 3개월, 3년 이게 많아요. 오히려. 희한하죠?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3자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또 3자를 좋아하죠. 33. 그렇죠. 33하게. 뭐 7자도 좋아하겠지만 중국 사람은 몇 번을 좋아할까요? 4번을 좋아해요. 4번하고 8번. 8번을 좋아해요. 의외로. 자, 그래서 실수라는 거 있으니까 하천은 천으로 표시하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유원지는 뭘로 표시할까요? 원으로. 유지는 유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차문자 원칙이 봐봐요. 그러면 요걸 한 채우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장, 읽어봐요. 차, 천, 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주 나오니까 그냥 암기 코드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저희가 요거 한번 잡아봐요. 차문자 몇 개? 4개. 그래서 여기 읽어놔요. 주차장은 여기에다 표시 좀 해놔요. 차. 자, 차. 자, 차. 자, 차. 여기는 뭐예요? 장, 여천, 언. 어떤 사람은 차장 천원이라고 외우는 사람이 있고, 장차 천원이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자기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차문자 뭐예요? 장차, 천, 언. 자, 여쭤봐드릴게요. 장,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 하천, 언은 유원지 이렇게 합니다. 장차, 천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는 목도장, 금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 원칙은 두 문자, A조건, 차문자. 차문자에는 장, 차, 천, 언 이렇게 잡아놓고 어떤 사람은 차장, 천은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고 이 부분 가로 3번이 나왔죠. 자, 공유지 옆면부 그 자리가 뭐예요?
보내요.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자업표 등록부는 읽어봐요.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33회 때 33회 2.5점짜리가 나온 게 되네. 요거는 33회 때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참고 표시 주의라고 하나 써요. 자, 기타 공부라고 써요. 기타 공부. 자, 기타 공부에도 지목이 등록되는데 두 군데가 있어. 두 군데가 있어요. 요걸 잘 잡아야 돼. 기타 공부.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나 써놔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여기에도 지목이 등록됩니다. 또 하나 적어 놓을 거는 자,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하나 써놔요. 부동산 종합공부. 자, 그러면 기타 공부면서 지목이 등록되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부동산 종합공부. 두 군데가 있다는 걸 잡아주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자,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제 암기가 필요해요. 자, 지목은 어디에 등록된다? 지적공부 중에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아까 목도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 원칙은 두문자, 예조건은 차문자, 저문자는 장, 차, 전, 안 이렇게 생각하네요. 지난주에 작년에 원주에서 강의할 때 어떻게 하네. 막 수강 돌아다니면서 거기도 막 조회줘라요. 자, 장차 천원, 장차 천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지목이 기타 공부에서도 지목이 등록되는 것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지목이 등록된다. 자, 지적공부 중 그러면 목도장이에요. 그러면 기타 공부면서 지적공부가 등록되는 거 뭐라고요? 또 까먹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또 하나는 부동산 종합공부. 자, 그래서 박스 문제로 출제되면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고. 작년에 주워 먹으라고 하나 줬어요. 목도장. 요거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 연결이 될 거예요. 작년에 지적은 조금만 암기되면 거진 주워 먹는 문제야. 근데 등기도 마찬가지. 조금만 기본이 돼 있다면 오히려 지적보다는 등기법이 더 잘 나온 사람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근데 지적은 외우지 않으면 다 까먹거든. 근데 우리 등기는 한 번 이해하면 까먹지를 않거든. 그런 게 장점도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근데 등기는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문제는 사실 쉽게 풀리거든. 몇 문제.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등기법은 등기간이 들어가. 그러면 꼭 10문제 중에 한두 개는 틀리게 만들어. 왜? 실무적인 측면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법은 10문제 맞으면 만점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야. 단점이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만점 맞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등기간이 출제원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생각해 주면서 접근을 해줘야 되고. 자, 이번 시간에 그러면 자, 마무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암기 코드도 많았으니까. 자, 교통형리. 자, 우리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분할부터 했죠. 분할. 그다음 분할의 지분 부여 방법. 그다음에 합병. 그다음에 지적확정 정량. 지적확정 정량에서 우리 준용하는 거 뭐가 있었다? 지행축. 요거 암기 코드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지가 지방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그래서 지행축. 자,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는 거 반지축. 지적공부의 예적 반출,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그래서 반지축.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이번에 또 암기 코드 하나 나왔네요. 무슨 도장이죠? 목도장. 자, 지목은 겉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 요거 기억해 두고. 또 암기 코드 하나 있었네요. 장, 차, 전, 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장,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 하천, 언, 유언지. 자꾸 떠드는 게 암기가 되는 거니까. 공부는 떠들수록 좋아요. 떠들수록. 하여튼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죠.